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할까 봐요. 이성균 배우 얘기했으니까. 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너무 많은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그 고통 건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 다름은 없죠. 많은 분들이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했잖아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생명들이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이 범죄 여부를 떠나서 정말 사람의 존엄을 저렇게 해쳐서 죽음으로 사지로 밀어넣는 정말 악마 같은 이 기레기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는 시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돌아오던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민심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 유아인 씨, 그다음에 권지용 씨, 이성균 씨까지 해가지고 쭉 대형 사건처럼 연일 보도가 되면서 시선을 거기로 돌렸었죠. 그 당시에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의 학폭 문제도 터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마약이라고 하는 범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요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선을 돌리고 정권의 어떤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데 이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전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받아 쓰는 기레기들도 사실 문제이지만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아무렇지 않게 그 혐의에 대해서 공표하면서 유죄로 낙인을 찍고 마녀 사냥을 해버리게 만드는 그 검경의 수사 방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라고 추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특히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토라인을 몇 번 세워버리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 검경 한동훈과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께서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지점들을 짚으면서 이것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추모가 아니라 지금 진상 규명과 이 문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짚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피의 사실을 함부로 공표하는 문제라든지, 뭐 포토라인에 누가 이렇게 공개 소환을 했냐라든지 이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성균 씨라는 게 알려진 것도 사실은 경찰 쪽에서 흘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흘리지 않고서는 왜 어떻게 누가 조사를 받는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확정이 될 때까지도 숨겨줘야 되는 게 기본 원리인데, 야, 이렇게 진짜 사람을 죽음으로 죽으라고 밀어넣은 거잖아요. 계속 그 음성 결과가 연달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것들을 모조리 보도를 하면서 사람을 그냥 사진판으로 밀어넣은 건데요. 이런 조사를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만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한 게 아니고 검찰식의 이 수사 방식, 경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 방식이, 실적 올리기 수사 방식이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더 처참한 공포를 만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지금 수사가요, 마약 수사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약 수사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마약 공급책들, 마약을 유통하는 그 근원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단순히 복용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수사하고 처벌하고 또 이제 회복할 수 있게 치료를 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정말 나쁜 것들은 그런 걸 유통하는 그 유통책들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하게가 아니라. 근데 지금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로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이거를 요란하게 홍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유통한 그 근본 책들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지 않는 수사의 원리이고 기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이성규 씨 말고도 사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껴요. 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검찰 독재 시대의 민낯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연예인 한 명의 목숨까지 다 앗아간 이 결과까지 왔는데, 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살고 있는 어떤 국민들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사실 한 나라의 공직자니까. 대통령이고 네. 국민들의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네. 대통령의 부정이라든지 어떤 문제 지점이라든지. 네. 근데 사실 이성균 씨는 그런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일반 네. 사람들은. 근데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공표하고 이런 거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걸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망도, 제도적 망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한동훈이 지금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제일 피의사실 공표를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독소. 이거 잡아주세요. 독소 조항. 정말 한동훈의 슬픈 얘기하다가 열받는 얘기가 한동훈의 나오니까. 꽃게질에. 네. 어쨌든 이 한동훈의 내로남불, 정말 한동훈식 내로남불입니다. 네. 자, 한동훈 얘기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한동훈, 일단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진상조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검찰, 누가 이런 수사를 네. 기획했고 몰아붙였고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네. 사실 이게 이성균 씨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런 지금 의혹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로 정권의 인기를 누리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비슷한 선상에서 지금 다 진상 규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약과의 전쟁의 진상조사가 네. 필요하다. 네.